오늘의 이야기는 황금 연휴 명동에서 일본 여성을 헌팅하다가 생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비처럼 찾아온 황금 연휴는 20대 중반인 직장인 철수 씨에게 모처럼의 여유와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하여 철수 씨는 특별한 약속 없이 혼자만의 연휴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연휴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북적이는 도심의 심야 극장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극장이 밀집한 거리는 연휴 첫날 밤답게 사람들로 인산이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철수 씨는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다가 극장 건물 입구 부근에서 잠시 멈춰서 있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낯선 동양인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말을 좀 하십니까? 철수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수 씨를 보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합니다.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귀여운 여성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듣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일본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나미코 씨라고 했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동안 한국에 잠시 여행을 왔고 오늘은 혼자 심야 영화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어떤 영화를 보려는지 물었습니다. 나미코 씨는 한국말로 영화 제목을 말하기 어려워하며 휴대폰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일본어로 문장을 입력하고 번역된 한국어 문장을 철수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 재미있어요. 번역기를 통한 대화는 처음이라 어색하면서 신선했습니다. 철수 씨도 한국어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번역기에 입력해서 나미코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번역 결과가 가끔 이상하게 나와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표정을 보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짓과 표정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 소통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재미있고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으려 애쓰는 나미코 씨의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이러한 소통 과정 자체가 묘한 낭만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나미코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휴대폰에 서로의 이름을 입력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헤어질 때 나미코 씨는 철수 씨에게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며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뿌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황금 연휴의 시작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다음날 철수 씨는 나미코 씨에게 번역기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즐거웠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잠시 후 나미코 씨에게서 일본어로 답장이 왔고 철수 씨는 번역기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어제 즐거웠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아요. 만나고 싶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철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첫 데이트는 점심 식사였습니다. 철수 씨는 나미코 씨에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어 유명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나미코 씨가 번역기로 질문하면 철수 씨가 번역기로 답하고 때로는 직접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나미코 씨는 음식을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빔밥을 처음 먹어보는 듯 했는데 조심스럽게 비벼 먹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계산은 솔선수범 철수 씨가 했습니다. 나미코 씨는 매번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귀엽고 참 예의 바른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명동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도 가보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의 주된 수단은 여전히 번역기였습니다. 하지만
번역기에만 모든 것을 의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표정을 읽고 눈빛을 마주하며 때로는 짧은 한국말이나 일본어 단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이거 예뻐요. 와, 대단합니다. 같은 나미코 씨의 짧은 한국말 감탄사는 철수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미코 씨도 철수 씨에게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앉아 번역기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땐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철수 씨에게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순수한 만남처럼 느껴졌고 깊은 낭만을 느꼈습니다. 함께 셀카를 찍을 땐 살짝 어깨를 기대거나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등 스킨십에서도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저녁에는 다시 심야 극장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미코 씨가 보고 싶다는 잔잔한 멜로 영화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극장 안 스크린의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감성적인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든 듯 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나미코 씨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 철수 씨는 그녀의 섬세한 감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 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나미코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트는 황금 연휴 내내 행복하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 씨는 나미코 씨에게 한국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예쁜 카페에 가고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함께 다녔습니다. 나미코 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철수 씨의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 씨는 그녀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미코 씨는 항상 철수 씨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일본 여성은 더치페이 문화가 많다던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계산서가 나오면 나미코 씨는 휴대폰 번역기를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철수 씨가 계산을 끝마쳐야 다시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계산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매번 반복되자 마치 철수 씨의 지갑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미코 씨는 자신의 한국 여행 계획이나 일본에서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지, 누구와 함께 왔는지, 어디에 묵고 있는지 등을 물으면 항상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친구는 있습니다. 식의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일부러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수 씨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무리 늦게까지 데이트를 해도 나미코 씨가 절대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상 특정 장소까지만 바래다 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번역기로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여주었지만 나미코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고 혼자가 편해요 라고 번역기로 답했습니다. 어딘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철수 씨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은 나미코 씨와 길을 걷다가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나미코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철수 씨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유창한 한국어로 된 채팅창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과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미코 씨의 표정은 철수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순진하고 어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고 판단을 하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겠지 아니면 한국 친구가 있나 보다 하고 애써 외면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인상은 마치 칼날처럼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황금 연휴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철수 씨는 나미코에 대한 깊은 호감과 함께
그녀의 미스터리한 행동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철수 씨는 나미코 씨와의 마지막 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의 친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철수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엄청 충격적인 거야. 철수 씨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당장 만나자고 했고 철수 씨는 약속 장소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친구는 카페에 앉아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유튜브 쇼츠 중독자인 친구는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봐. 내가 방금 우연히 본 쇼츠 영상인데 네가 만나는 그 나미코라는 여자 같아. 근데 내용이 너무 진짜 소름 끼쳐.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 화면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친구가 보내준 쇼츠 영상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철수 씨가 만났던 나미코 씨가 있었습니다. 화장과 옷차림이 조금 달랐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거리에서 진행되는 길거리 인터뷰였고 인터뷰 진행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본 젊은 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미코 씨는 환하게 웃으며 유창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K-팝 등 유명하죠. 다음 주 한국에 놀러 갈 거예요. 한국이 정말 재밌거든요. 철수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학생이 아니라고? 그럼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말인가? 서툰 한국말과 번역기를 통한 소통은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 나미코 씨는 계속해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한국 남자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것도 갈 생각입니다. 가서 매일 낮과 밤 시간대마다 다른 한국 남자들을 만나서 놀고 싶어요. 어차피 연휴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갈 거라서 부담도 없고 공짜로 데이트하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아요. 한국 남자들 헌팅하면 다들 잘해주고 돈도 잘 써주거든요. 이번 한국에 황금 연휴 동안 아주 알차게 보낼 생각입니다. 영상 속의 나미코 씨는 너무나 해말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게 황금 연휴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랑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번역기를 사용하며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던 모습, 철수 씨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척 했던 모습, 수줍게 웃던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서는 그저 황금 연휴를 공짜로 즐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물론 이것은 나미코시라는 한 일본 여성의 개인의 일탈입니다. 실제로 일본 여행을 가면 일본 분들 중 대다수가 상당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존재하듯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으려 노력하던 순수한 모습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에 철수 씨는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나누었던 낭만적인 대화들, 함께 손을 잡았던 따뜻한 감촉, 함께 웃었던 영화의 장면, 그 모든 달콤했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역겹고 끔찍한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가면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악의만이 존재했습니다. 철수 씨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는 나미코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철수 씨는 나미코 씨와의 마지막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연락을 해 진실을 따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타겟을 찾아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미코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나미코 씨, 쇼츠 영상 봤습니다. 메시지는 끝내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내심 이성적 판단을 읽고 나미코 씨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리며 솔직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는 그냥 장난스럽게 해본 인터뷰다. 진심으로 철수 씨를 좋아한다.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만나자. 이런 말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황금 연휴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예전의 철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비슷한 외모의 여성을 보면 심장이 철렁했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다정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번역기 앱을 볼 때마다, 심야 극장 앞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황금 연휴가 생각날 때마다 그날의 끔찍한 진실이 떠올라 철수 씨를 괴롭혔습니다. 유학생이라던 나미코 씨가 일본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연인으로 발전하며 손주 계획까지 세웠던 철수 씨였기에 데미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는 나미코 씨와 결혼해서 나미코 씨가 일본에서 살길 원한다면 한국 국적까지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인간의 차가운 악의와 그로 인해 망가져버린 믿음이라는 것을 철수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황금 연휴의 낭만은 상상조각나고 깊은 불신과 공허함만이 철수 씨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나미코 씨는 황금 연휴의 달콤함과 함께 찾아와 철수 씨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차가운 이방인이었습니다.